안녕하세요. 저는 교수학습개발원의 박세희라고 합니다. 오늘 동영상 제작 워크숍을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가 오늘 진행하게 될 워크숍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DVD에서 영상을 추출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법, 그리고 그 두 가지 동영상을 사용해서 다음팟 인코더라는 프로그램으로 두 동영상을 필요하신 부분만 자르거나 아니면은 서로 다른 두 동영상을 이어서 붙이는 법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동영상 소스 모으기랑 편집하기를 하신 다음에 세 번째 순서가 이제 코어 캠퍼스를 통한 포스팅이라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컨텐츠를 관리하는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영상을 사이버 캠퍼스에 어떻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동영상 소스 모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DVD에서 동영상을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프리메이크 비디오 컨버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이크 비디오 컨버터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freemake.com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프리메이크 비디오 컨버터라는 프로그램이 DVD에서 동영상을 캡처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오른쪽에 있는 프리메이크 비디오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동영상 제작 워크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프리메이크 비디오 컨버터, 프리메이크 비디오 다운로더라는 두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요. 먼저 프리메이크 비디오 컨버터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이크 비디오 컨버터를 실행시키시면서 먼저 컴퓨터에 필요한 DVD를 삽입을 시키셔야 하는데요. 컴퓨터에 DVD가 삽입이 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DVD 드라이브에 DVD 내용이 이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DVD가 제대로 인식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프리메이크 비디오 컨버터에서 보시면은 세 번째 DVD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DVD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폴더 찾아보기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내 컴퓨터에 DVD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오프닝 과정을 거쳐서 DVD를 읽어오게 되는데요. DVD를 제대로 읽어왔을 경우에는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는 먼저 보시면 타이틀 1이 저절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요. 시간이 2시간 3분 31초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본 영화의 파일이고, 나머지는 시간이 짧은데 이런 것들은 DVD에 추가되어 있는 광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무시해 주시고 타이틀 1이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리스트에 DVD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것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디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막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DVD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오디오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오른쪽에 있는 서브타이틀입니다. 영화의 경우 보통 자막이 삽입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서브타이틀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자막이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브타이틀 오프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자막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 국기가 있는 한국어 자막이 7번, 8번, 10번에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7번, 8번은 디렉터스 컷이라고 해서 감독이 영화를 설명하는 그런 자막이 들어가 있고요. 10번인 자막이 영화의 본 자막이 됩니다.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재생 버튼이 있고 가위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위 버튼은 이 동영상을 확인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불러오고요. 동영상이 다 불러와지면 2시간 3분 31초라고 이제 시간이 뜨면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영화가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재생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막이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끝나셨으면은 이제 동영상을 필요한 부분만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커팅이라는 툴이 있고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스타트 셀렉션이라는 버튼으로 시작 지점을 지정하는 버튼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 셀렉션 엔드 버튼으로 끝 지점을 지정하시는 버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작 지점과 끝 부분을 지정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인코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이 가운데에 있는 가위 버튼을 사용을 해서 삭제하실 수가 있는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처음 시작부터 5분까지의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 지점으로 가신 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졌을 때 시작 부분을 지정을 하시고요. 영화의 끝부분으로 가셔서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었을 때 엔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 부분을 가위 버튼을 사용해서 컷 셀렉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뒷부분이 모두 다 잘려져 나가고요. 시간이 2시간 3분에서 5분 6초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실 때 이 커팅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이 적당히 잘라내졌다고 생각이 되시면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2시간 3분에서 5분 6초로 시간이 변경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영화의 내용이 너무 길다 싶으시면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시고 필요한 부분만 추출을 해서 인코딩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시간 3분짜리 영화를 인코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시고요. 통으로 다 인코딩을 하신 후에 필요하신 부분을 잘라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인코딩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먼저 선택을 하신 후에 인코딩을 하시면은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은 이제 DVD를 어떠한 포맷으로 변환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AVI, WMV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포맷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 MP4 파일이기 때문에 MP4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P4를 클릭을 하시면은 먼저 프리셋과 세이브 투라는 두 가지 툴이 보이실 텐데요. 프리셋은 동영상의 화질을 결정할 수 있는 건데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고요. 지금은 Same as Sourc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HD 1080부터 모바일 퀄리티까지 쭉 나와 있고 상단에 있는 것일수록 고화질 고용량의 파일로 변환이 되고 하단에 있는 것일수록 저화질 저용량의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중간 화질 정도로 변환을 하시려면 DVD 퀄리티나 TV 퀄리티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TV 퀄리티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V 퀄리티로 설정을 하시면 하단에 최종 완성된 파일의 용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용량이다 싶으시면 더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용량이 커져도 상관없다 하시면 더 고화질 버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프리셋을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 이 파일을 어디다가 저장을 할 것인지 저장 경로를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Save to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 점점점이 있는 네모 박스를 클릭하셔서 폴더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필요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 후에 필요한 곳에다가 파일을 옮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을 지정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저장 경로가 변환이 됩니다. 그 후에는 밑에 있는 컨버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변환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시간 3분짜리 DVD를 컨버트 하는 데는 대략 30-4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지금 5분짜리 영상을 인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분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단의 진행바를 확인해 보면 이제 거의 컨버팅이 완료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컨버팅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완성되었다는 창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OK 버튼을 누르셔서 꺼주시면 되고요. 여기 쇼인 폴더를 누르셔서 어디다가 저장을 하셨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인코딩이 된 파일이 제대로 변환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분 8초의 동영상이 인코딩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DVD에서 동영상을 추출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메이크 비디오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reemake.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프리메이크 비디오 다운로더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프리메이크 비디오 다운로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되고요. 아까 프리메이크 비디오 컨버터 프로그램과는 달리 위쪽이 아주 심플하게 하나의 버튼만 있는데요. 페이스트 URL이라는 버튼입니다. 이거는 붙여넣기 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URL을 먼저 복사를 하셔야 하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동영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신 후에 그 동영상의 URL을 복사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실습을 하실 때에는 유아여자대학교 홍보 동영상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이 상단에 있는 URL을 바로 복사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공유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단축 URL을 복사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비메오라던가 페이스북과 같은 곳에서도 URL 주소만 알면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사용을 해서 복사하기를 하신 후에 이 프리메이크 비디오 다운로더 프로그램으로 돌아오셔서 페이스트 URL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URL 주소가 복사가 되고요. 복사가 완료가 되면 이 프로그램이 저절로 동영상을 불러오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포맷으로 변환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컨버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것일수록 고화질 고용량의 파일이 되고요. 하단에 있는 파일일수록 저화질 저용량의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지금은 중간에 있는 mp4로 저절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가 이제 중간 화질로 변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질을 선택하실 때는 오른쪽에 몇 메가 정도의 용량으로 변환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질을 선택하신 후에는 두 번째로 Choose Action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Only 다운로더가 저절로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 오디오 파일을 수출을 하겠다 혹은 다른 파일로 한 번 더 변환을 하겠다 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Only 다운로드를 놓고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찬가지로 어디다가 저장을 하실지 저장 경로를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점점점 박스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셔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 경로가 변경이 된 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이렇게 저절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을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크 비디오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의 장점은 필요한 동영상의 URL을 아는 경우 이런 식으로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사이트에 이 전체 채널 주소를 복사를 하시면 그리고 페이스트 URL 버튼을 누르셔서 복사하기를 하시면은 이 채널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동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하신 것만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퀄리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장 경로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DVD에서 동영상을 캡처 받는 방법, 그리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소스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동영상 편집하기를 할 건데요. 여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다음팟 인코더라고 다음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이것도 다 설치가 바탕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음팟 인코더라는 프로그램이 동영상 실습 폴더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다음팟 인코더를 처음 켜시면은 이제 인코딩이라는 툴이 저절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아까 처음에 실습하셨던 프리메이크 비디오 컨버터처럼 동영상을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툴이고요. 저희가 지금 할 것은 두 번째에 있는 이 동영상 편집이라는 툴입니다. 이 두 툴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창이 조금 바뀌는데요. 여기 디자인을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플레이어 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파일 리스트가 뜨는 그 단이고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타임라인인데요.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자르고 붙이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보시면 파일 불러오기 혹은 마우스로 파일을 끌어오세요 라고 써 있는데, 불러오기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불러오기 버튼 보이시죠? 이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익숙한 창이 뜨죠. 이제 여기서 그 동영상을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아까 바탕화면에 동영상 실습 폴더 안에 저희가 이제 DVD에서 추출한 파일과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두 개를 저장을 해 놓으셨을 텐데, 그거를 선택을 하셔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파일을 동시에 드래그를 하시면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두 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파일 리스트가 두 개가 뜬 게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투마로우라는 영화에 컨버팅된 파일이고, 두 번째는 이화여자대학교의 홍보 동영상입니다. 네, 두 가지가 다 되셨나요? 이제 이 두 동영상을 가지고 먼저 자르기를 할 텐데요. 아까 두 번째 동영상인 이화여자대학교 홍보 동영상 동영상이 여기 보시면은 9분 3초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조금 길이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설명드린 거는 이 동영상을 클릭을 하셔서 왼쪽에 있는 이 재생 플레이어 바에 갔다가 이제 놓으시면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다 가져다 넣으셨나요? 여기 그리고 보시면 밑에 시작과 끝이라고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로 이제 또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DVD에서 선택하셨던 것처럼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점은 아까 DVD 컨버터에서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그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는 시작과 끝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그 선택한 부분이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신 거고, 지금은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 부분과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재생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시작은 그냥 첫 부분을 시작 버튼으로 하고요. 끝 부분을 끝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동영상의 맨 끝에 이제 노란색 삼각형 바가 생기는데, 이걸 이렇게 쭉 끌고 오셔서 동영상을 짧게, 지금 저는 1분 24초 이 정도로 갖다 놨는데,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조금 정확하지가 않죠. 이게 대충 이렇게 보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은데,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다 하면 이 삽입 버튼 오른쪽에 보시면 시계 모양의 아주 작은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몇 시간, 몇 분, 몇 초, 몇 프레임 단위까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정밀하게, 세밀하게 자르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지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그 부분만 아래에 타임라인으로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타임라인 바에 있는 이 삼각형을 왔다 갔다 하시면 동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위에 있는 시간에 있는 이 삼각형을 왔다 갔다 하시면은 동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르기 툴이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타임라인의 왼쪽에 보시면 분할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분할, 뭔가 자르는 것 같죠? 이제 이 바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한 번 더 자르고 싶어 그러신 경우에 이제 그 부분에 갖다 놓으시고 분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예, 위에 있는 동영상을 만약에 이렇게 가져다가 놓으시면 여기서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 타임라인에 가지고 들어온 동영상은 이 분할 버튼을 사용을 해서 자르실 수가 있고요. 타임라인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왼쪽에 있는 이 플레이어 단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시작 끝 버튼을 지정을 하셔서 자르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이 이제 두 개로 잘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두 개가 이화여자대학교 홍보동영상, 이화여자대학교 홍보동영상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된 거가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앞에 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그 이제 테두리에 파란색으로 테두리 박스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선택이 된 거죠. 왼쪽에 있는 짧은 동영상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셔서 삭제를 누르셔도 되고요. 뭐 딜리트 버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이제 앞에 게 잘라내주고 뒷부분만 남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약 1분 한 18초 정도의 동영상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이 왼쪽에 있는 플레이어 단에다가 끌어다가 놓으시면 시작 지점과 끝부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다 지우고
인재들을 갖다 놓으시고 이제 시작 버튼과 끝 부분을 지정을 하셔서 앞에 부분을 삽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작 부분과 얘를 다시 갖다 놓고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삽입을 하시면 이제 뒤에 연결해서 붙죠. 이런 식으로 한 동영상에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사용을 하셔서 연달아서 삽입을 하시면은 필요하신 부분만 추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를 다시 한번 삭제를 하시고 여기 이제 바로 타임라인에 끌고 오실 수가 있어요. 끌고 오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바를 보시면은 9분짜리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기 9분 3초쯤에 이렇게 끝나는 지점이 있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 분할 왼쪽에 있는 돋보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클릭을 하시면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 동영상 크기가 줄어들죠. 여기 9분 3초. 여기서 갖다 놓으시고 분할, 갖다 놓으시고 분할, 갖다 놓으시고 분할 이렇게 하고 분할 하신 다음에 얘는 자르고 중간에 있는 애도 또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중간중간은 드러내시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플레이어 단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시작과 끝 부분을 지정을 하시는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몇 분 몇 초 단위까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밑에 타임라인에서 하실 때는 좀 더 이제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있죠.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홍보 동영상은 한 개만 남겨놓고 제가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0초 정도의 동영상만 남았는데요. 1분 정도 동영상.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DVD에서 추출하셨던 투마로우 영화 동영상을 뒤에다가 갖다가 끌어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동영상이 서로 전혀 다른 동영상이 두 개가 붙게 되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파일 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텍스트, 오프닝, 엔딩, 로고 이런 여러 가지 툴이 있죠. 그 이름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넣는 툴인 거고 오프닝은 영상이 시작하는 부분에 뭔가를 넣으시겠다. 엔딩은 끝부분에 넣으시겠다. 로고는 이제 쭉 영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계속 어떤 로고가 이제 뭐 이화여자대학교라는 로고가 계속 보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오프닝, 엔딩, 로고 이런 거는 잘 사용 안 하실 것 같고 텍스트만 하나만 해보면 여기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글자를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요. 글씨체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쓰시고 지정을 하셨으면은 왼쪽에 있는 이제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막이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위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아래다가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되는데 안 바뀌죠. 뭔가 하나 설정을 바꾸신 후에는 다시 미리 보기를 누르셔야지 설정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비디오, 오디오 밑에 텍스트라는 타임라인 바에 이화여자대학교라고 쓴 게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로 가져가서 보시면은 아주 예쁘지 않게 이화여자대학교라는 글씨가 들어갔죠. 이 길이는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1분으로 저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텍스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가져가시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잡고 앞으로 당기시면 줄이실 수가 있어요.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화여자대학교 홍보 동영상이고 이제 뒤에는 영화 동영상이니까 이때는 다른 텍스트를 또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파일을 자르고 붙이고 자막을 넣는 것까지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의 파일을 이제 붙였잖아요. 저희가 홍보 동영상과 영화 동영상 두 개를 붙였는데 영화 동영상이 조금 기니까 한 번 더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뒤에 거를 잘라내시면 지금 2분 13초의 동영상으로 이제 완성본이 만들어졌고요.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인코딩을 해볼 텐데 완성본 파일을 만드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로 이제 어떤 파일로 또 완성본을 만들 건지 그걸 또 포맷을 지정을 해주시는 건데요. 환경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은 AVI로 저절로 처음에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셔서 아까처럼 MP4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MP4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크기가 480-272로 되어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면 뭐 여러 가지 크기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원본 크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라고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대로 이제 인코딩을 할 건데요. 다 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건드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기랑 이제 포맷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DVD를 변환할 때랑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랑 다 똑같이 한 게 이제 경로를 지정한 거였잖아요. 어디다가 할 건지,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건지. 그것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장 경로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은 폴더 변경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동영상 실습 폴더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 시작을 누르시면 인코딩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동영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면 여기 또 폴더 열기를 누르시면 어디다가 저장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저장된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믹스라는 앞에 이 믹스라는 글자가 붙으면서 이제 인코딩이 완료가 됐을 거예요. 앞부분에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라는 자막이 들어간 학교 홍보 동영상이 있고, 뒤로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영화 화면이 들어간 이런 두 개의 동영상이 붙은 하나의 완성된 파일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동영상 제작 실습은 이제 만드시는 거는 끝난 거예요. 이제 이 만든 파일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프로그램들은 다 꺼주시면 되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어 캠퍼스라고 core.iwa.ac.kr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크롬에 들어오셔서 core.iwa.ac.kr 코어 캠퍼스라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유레카로 로그인 하기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포털 아이디를 사용을 하셔서 유레카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 첫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교수님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교수학습 자료라던가 동영상 파일, PPT 파일 같은 거를 모두 다 이제 이 사이트에 올려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이제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오픈 컨텐츠라고 지금 이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제 공개를 하신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른 교수님들이 가져다가 쓰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아마 다들 거의 대부분 다 처음 들어와 보셨을 거예요, 이 사이트를.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프로필 수정을 하셔야 하거든요. 여기 안녕하세요, 뭐 누구누구 교수님 밑에 보시면은 프로필 수정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하셔서 넘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뭐 사진을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ITL을 해놓은 것처럼 사진을 등록을 해놓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안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컨텐츠 카테고리랑 오거니제이션 카테고리인데요. 이 두 가지를 지정을 하셔야지 나중에 동영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업로드를 하실 때 이게 저절로 지정이 되거든요. 컨텐츠 카테고리는 교수님이 자주 업로드를 하시는 파일의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전공 과목을 많이 업로드를 하시니까 교수님들 전공 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뭐 철학이라던가 심리학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교수님 소속 기관을 찾으셔서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해놓으시면 아마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하시면 이제 다 지정을 하신 후에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키워드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예.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캔슬을 누를 건데 따라서 캔슬을 누르시면 안 돼요. 다들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시 메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이 마이 컨텐츠라는 탭과 업로드라는 두 개의 탭일 거예요. 업로드는 바로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마이 컨텐츠는 이제 내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건데, 업로드 버튼을 여기서 바로 누르셔도 되는데, 이 마이 컨텐츠로 먼저 들어가 보시겠어요?
마이 컨텐츠로 들어가시면 이 왼쪽에 주황색으로 업로드 버튼이 또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냐면은 위에 있는 메인 페이지에도 있는 이 업로드 버튼으로 그냥 업로드를 하시면은 이 바깥단에 모든 파일들이 이제 경로가 지정이 안 되고 다 통합적으로 다 업로드가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이제 마이 폴더라고 해서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서 서브 폴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교수님이 막 두세 개의 강의를 가르치신다. 그러면은 그 강의명으로 이제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해당 과목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그 폴더 안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따로따로 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업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깥단에 업로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당 폴더를 클릭을 하신 후에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그 폴더에 이제 바로 업로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소영 교수님 거에 올릴 게 아니니까 다시 마이 컨텐츠로 가서 여기서 이제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파일 업로드 말고 디콜렉션이라던가 유튜브 슬라이드 쉐어 URL이라는 탭들이 많이 보일 건데, 이거는 다 디콜렉션에서 검색을 하셔서 내 강의에 등록을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지금 이 어태치 파일을 해서 셀렉팅 파일을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파일을 업로드를 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바탕화면에 동영상 실습 폴더 안에 이제 완성본 파일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 그걸 찾아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누르시고 동영상 실습 폴더를 찾으신 후에 이렇게 완성본 파일을 앞에 믹스가 붙어 있는 이 완성본 파일을 선택을 하신 후에 열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완성본을 선택을 하신 후에 완료를 누르시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업로드가 되었죠. 지금 이게 2분짜리 짧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업로드가 되었는데, 교수님들이 만약에 75분짜리 강의 녹화를 쭉 다 하셔서 그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겠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때문에 1시간짜리 동영상을 업로드 하실 때 한 30분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로드는 조금 더 빨리 되는데, 지금 이제 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업로드된 파일을 지금 mp4 파일을 저희가 업로드를 했잖아요. 근데 이 파일을 mp4가 아니라 다른 아무 동영상 파일을 다 업로드를 해도 업로드는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기기에서나 다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 기기에서나 다 볼 수 있게 변환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 그 변환 중이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데 그건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 같은 거 설정해 주시면 되고, 동영상 제작, 뭐 워크숍 실습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교수님 성함이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아까 지정을 하셨던 컨텐츠 카테고리랑 이 오거니제이션 카테고리가 저절로 지정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아까 프로필에서 지정을 하신 게 이런 식으로 해당 과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절로 이렇게 되니까 편하신데, 혹시 바꾸고 싶으시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하셔서 바꾸시면 되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 표시가 있는 애들은 다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요소거든요. 키워드도 왜 해야 하냐면 이걸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이제 꼭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도 뭐 동영상 제작 워크숍이라던가 뭐 실습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권한 설정입니다. 이 코어 시스템의 가장 핵심 기능이기도 한데요. 이게 아까 메인 페이지에서 보셨지만 어떤 교수님들이 공개를 해놓은 경우에는 다른 교수님들이 다 보실 수도 있고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교수님이 개인이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시는 건데요. 맨 왼쪽에는 이제 프라이빗은 갖다 놓고 보시면 개인 보관 컨텐츠라고 뜨죠. 이거는 이제 나만 보겠다. 나만 볼 건데 가로 열고 사캠 연동이라고 써있죠. 내가 수업하는 사이버 캠퍼스 에는 이 파일을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그 과목의 학생들만 이 파일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수님이 설정을 하셔야지만 볼 수가 있긴 한데, 이 프라이빗은 그렇게 이 코어 캠퍼스 안에서는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내 수업을 듣는 학생한테는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실 때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프로페서는 이화 교수 대상 공개라고 되어 있죠.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님들에게는 공개를 하겠다. 내 강의 자료를. 그리고 교수님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뭐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실 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화 학생 권한까지 공개는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어도 다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라면은 이 자료를 보고 뭐 갖다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라던가 기관들, 홍보팀이라던가 교무과라던가 그런 기관들도 로그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퍼블릭이 이제 외부 이용자 전체 공개, 모든 이에게, 외부인에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을 때 이제 퍼블릭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이게 외부 이용자 전체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설정을 안 바꾸시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교수님의 자료를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권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동영상 제작 실습 워크숍에서 하신 동영상을 외부인에게 전체 공개를 할 필요는 없겠죠. 프라이빗으로 놓거나 아니면은 필요하신 뭐 아무거나 이렇게 선호하시는 부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CL은 저작권에 관련된 건데, 에디터블은 내 자료를 그냥 원본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수정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yes를 눌러주시면 되고, 커머셜은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경우에는 또 yes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해서 쓸 수도 있게 하겠다 하실 경우에 yes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게 자세한 설명을 쓰신 후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동영상이 업로드가 빨리 됐기 때문에 바로 세이브 버튼이 보였는데, 이게 동영상이 업로드가 안 끝나면 세이브 버튼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100%가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만 세이브 버튼이 나타나고, 그럴 때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yes apply the same license는 이게 만약에 나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고 에디터블은 이 중간 거를 설정을 하시면은 나는 커머셜로 사용은 하지 않지만 갖다가 수정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가져다가 수정을 해서 쓰는 사람이 이걸 상업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죠. 같은 라이센스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걸 갖다가 수정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랑 똑같이 비상업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실 때 이제 중간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다시 이제 마이 컨텐츠에서 보시면 아직 변환 중이죠. 이게 변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방금 제가 다른 동영상을 클릭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변환 중일 때는 왜냐하면 선택이 안 되거든요. 이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썸네일이 떠요. 변환이 완료가 되면 썸네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다른 거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거 하신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 이제 제가 원래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왼쪽에 있는 비디오 에딧이라는 버튼이에요. 아까 다음 팟 인코더에서 저희가 자르기를 했죠. 자르기를 이 코어 시스템에서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디오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요. 거의 비슷한데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왼쪽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가시면서 시간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간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애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해당 부분만 32초에서 47초까지의 부분만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애드 버튼을 누르신 후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해당 부분만 다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뒤 부분 다 잘라지게 되고요. 근데 이 시스템에서 이제 원본은 남겨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한 작업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아직 변환 중인 경우에는 비디오 에딧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직도 변환 중이기 때문에 이 코어 캠퍼스에서 그 자르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다음 팟 인코더에서 자르기 붙이기 다 알려드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 완성본을 만드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코어 캠퍼스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뭐 저희 교사스 개발원에서 동영상도 올려놨고, 이 뭐 동영상 편집 가이드북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올려놨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학생들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있는데 이 동영상 클릭을 해서 보시면 설정을 해놓으신 경우에, 공개로 설정을 해놓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URL 주소가 뜨거든요. 이 URL을 학생들한테 보낸다면 사이버 캠퍼스에 끌고 오지 않아도 이 URL 주소를 클릭을 해서 이 동영상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이버 캠퍼스로 바로 끌고 오실 수도 있거든요. 네, 사이버 캠퍼스로 들어가셔서 똑같이 유레카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는데요. cyber.ia.ac.kr로 들어오셔서 유레카로 로그인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게 되면은 교수님이 지금 이번 학기에 하고 계시는 강좌 목록이 보이실 거예요. 그 해당 과목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신 후에 여기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자료를 추가하실 수가 있죠. 해당 주차에 가셔서 뭐 7주차에 넣겠다 하면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 기본 학습 활동에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강의 자료 및 학습 활동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코어 캠퍼스라고 없었던 탭이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강의 자료 모음 중에서 코어 캠퍼스를 선택을 하신 후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새 코어 캠퍼스에 추가하기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콘텐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콘텐츠 선택을 누르시면은 이 코어 캠퍼스라는 창이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잠시만요. 마이 컨텐츠 탭은 이 코어 캠퍼스에서 아까 마이 컨텐츠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변환이 끝났으면은 그 교수님이 작업하신 완성본 파일이 원래 여기 리스트에 떠야 되는데 아직 변환 중이기 때문에 안 뜨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통합 검색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통합 검색을 누르시면 다른 교수님들이나 기관에서 이제 공개를 한 파일들이 다 뜨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코어 캠퍼스 통합 검색, 여기서 필요하신 키워드나 내 강의에 물리학에 관련된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 여기 물리학을 검색을 하시면 물리학 강의가 뜨고요. 그런 식으로 필요한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김찬주 교수님의 물리학 강의가 저희가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만약에 프라이빗으로 해놓은 경우에도 다른 그 코어 캠퍼스에서 프라이빗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안 뜨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이버 캠퍼스에서는 내 강의이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해놨을 때도 이제 강의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필요한 강의를 하나 선택을 하신 후에 콘텐츠를 사용하겠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목이나 내용을 선택을 쓰신 후에 저장 후 강좌로 복귀를 누르시면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 코어 캠퍼스에 올렸던 동영상을 사이버 캠퍼스에 불러오는 것까지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 버튼을 안 누르시면은 취소가 되실 수도 있는데 변환 중일 때는 그냥 창 닫으셔도 되고 컴퓨터 끄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너무 더우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하시다가 이제 혼자 해보시다가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 이 동영상도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 이제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